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죠. 네, 마무리가 됐고 힘든 한 주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물론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아직 한없이 모자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마감이 된 거는 좋은 거죠. 주말까지 기분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죠. 사실 이번 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동국제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국제강은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 한 주였다. 시장이 뭐 대세적으로 이렇게 하방에 압력에 들어간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동국제강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 종목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일단은 전저점 구간 한번 이탈했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강한 반등을 기대했습니다만, 물론 지수보다는 좀 더 올랐습니다. 지수가 2%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근데 3.8%면은 그래도 거의 한 곱하기 2만큼은 올랐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죠.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 이제 5거래 기준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 시가가 이번 주의 시작은 15,000원이었다. 5,000원이었는데 이번 주 하락하는 와중에 13,000원까지 찍었고요. 15,000원에서 13,000원 찍고, 오늘 반등이 진짜 좀 힘있는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이번 주에 오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밖에 없었는데 13,500원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13,400원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소 한 14,000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다시 한번 저점 이탈하는 것을 좀 버텨낼 시간이라도 벌 수 있고, 혹은 저점을 이 구간에서 좀 다져 잡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상승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고, 이러면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한번 약세 움직임,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때 13,000원까지 밀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전에 반등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 때 최대한 14,000원까지 회복을 해주고,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13,000원까지 하락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버텨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횡보의 구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제가 나름대로 동시장을 자주 보긴 합니다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긴 했습니다. 기관이죠. 이 수급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요즘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양매수 구간들이 자주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큰 양봉들이 나올 때는 거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거는 양매수로 들어왔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팔아버렸을 때 이렇게 많이 되고, 근데 지금 기관이 6월 7일 이후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러한 약세 구간을 보일 때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여기저기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동국제강에는 사실 그렇게 큰 자금을 넣진 않았습니다. 큰 자금을 넣진 않았고, 동국제강의 그 하방의 압력으로부터 뭐 버텨주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방 물량을 받아준 거는 이번 주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받아줬는데, 결국 주가는 하락을 했고 투신, 연기금 위주로 매도를 했고요. 금투는 그래도 막아주는 척은 했습니다. 막아주는 척은 했는데 결국 이번 주 하락은 거의 다 이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은 6월 거의 한 달 동안, 6월 둘째 주 이후부터 계속 매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투가 지수 방어하러 잠깐 들어와서도 아마 이 부분을 보고 그냥 포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금투가 코스피 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담당했는데 동국제강은 사실 그렇게 사지 않았다.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철강주들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최강주들을 한번 보면은 뭐 현대제철 여기에도 연기금이 역시나 투신도 역시나 매도. 금투 혼자 나름 고금 분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똑같이 대부분의 최강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를 봐도 여기도 똑같이 기관 쪽에 매도가 잡혀 있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도 지금 크게 관심이 없고 금투 혼자 또 하다가 결국 주가가 똑같이 밀렸습니다. 이게 나름 경기에 좀 민감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철강이나 뭐 자동차나 정유나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서 지금 기관들이 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투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뭘 사는지 시장을 맨날 이제 보니까 체크를 하는데 연기금이 지금 태양광 최근 기준입니다. 태양광 그리고 뭐 2차전지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 이제 약간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명확히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손을 놓고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다 경기에 약간 민감한 종목들. 그럼 연기금이 지금 앞으로 뭐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포트폴리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기금과 투신 이러한 기관을 필두로 하는 주체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 결국 동국제강의 주가를 밀어낸 것은 최근에 이 코스피 하락의 주범, 이 코스피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외국인이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동국제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연기금이랑 투신이다. 결국 기관이다. 기관에서 맘먹고 이거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매수할 마음이 일단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쯤 가야 이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돌아설지, 혹은 뭐 진짜 뭐 만원, 12,500원까지 내려가도 기관이 매수를 안 하고 계속 집을 사는 거면 산다. 아까 말한 뭐 태양광,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OC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시간 되실 때 수급 한번 보시면은 연기금, 뭐 기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OCI,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어마어마하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금 기관 쪽에서 다 이 태양광 주가를 끌어올려준 거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명확하게 기관은 지금 어중간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딱 사야 되는 것만 집중해서 사고 있다. 이후에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곳에서는 외국인이 뭐 일부 손실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뭐 기관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 이 종목의 업종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두 주체가 다른 데를 보고 각자의 포지션을 딱 잡고 서로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외국인은 그냥 계속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기관 쪽이 계속 매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 쉬는 구간이 없죠. 쉬는 구간. 하방이 내려올 때 중간에 한번 양매수 들어오면은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건데, 동국제강도 오늘 그랬겠지만 시장 대비 그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캔들도 좀 크기가 작고, 동국제강으로 보면은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의미가 없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너지는 것처럼 좀 위태위태 보이는 양봉이 물론 나왔지만, 그래서 결국 이번 달이라고 해야겠죠. 6월 둘째 주부터니까 첫째 주는 제외하고 지금 2주 거의 3주가 돼가는 시점에서 결국 이 안 좋은 흐름은 다 기관이 만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기관은 경제에 민감한 섹터에서 돈을 좀 빼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주가가 그래도 버텨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철강, 자동차, 뭐 반도체, 연기금은 지금 삼성전자도 팔고 있거든요.
반도체,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것도 좀 팔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랑 자기들 이제 국내 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에 좀 민감하다 싶으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주말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힘으로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물론 중요한 구간이겠죠. 예. 지금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고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지 저는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직접 떨어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기관이 한번 매수를 해주는지 이런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은 다음 주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영상 도움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